네, 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 미국에서는 뭐 엔비디아 그 GTC가 화제였는데 뭐 앞서 오프닝에서 다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기술주들은 좀 아쉬운 모습이었죠.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이제 오늘 그 BOJ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BOJ 이후에 또 시장 반응이 어떨지 또 궁금하고, 저는 뭐 다들 관심 종목에서 아침부터 확인하셨겠지만, 아니 7.7%나 올라가던 그 엔비디아가 네네. 결국 종가는 전일 대비 4.6%로 장중에 상승폭 많이 반납하고. 장마감 이후에 젠슨 황의 연설이 스피치가 나오면서 뭐 새로운 또 칩도 개발했다 등등이 하는데 그 다음에 폭발적인 반응은 없었고 또 요즘 엔비디아하고 묶어서 살피는 게 슈퍼마이크로 네네. SMCI잖아요. 네. 이게 장중에 한 11% 가까이 급락을 했다가 낙폭 좀 줄여서 마이너스 6.38.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미국 장도 지금 엄청난 거예요 지금. 장중에도 서로 눈치 보기가 치열하고 네네. 뭐 말은 지금 AI 산업으로 해서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 고공행진을 하는 이 주가를 두고 이렇게 사자와 팔자 사이에 치열한 눈치 싸움이 전개된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네, 뭔가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 좀 이어지는 것 같고 뭐 이번 주 주요국 통화 정책들이 또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그러니까, 부분도 좀 예. 체크하겠다라는 심리도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진짜 변동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예. 네. 자, 오늘 또 크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대표님은 예. 대표님은 뉴욕 증시 밤사이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네, 일단 뭐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좀 지수는 좋았던 것 같고 지수는 좋았고. 기술주들 오랜만에 해도 조금 시세가 조금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네.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장에서 가장 이제 관심 있는 기업은 엔비디아 같아요. 네. 엔비디아 이제 중요 이제 컨퍼런스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뭐 주가에 뭐 크다 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제 거기서 어떤 내용들 발표를 할지 새로운 제품들 뭐가 나올지 이런 게 좀 관심사였던 것 같고 국내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은 이제 그게 우리나라 영향을 어떻게 우리나라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뭐 이런 걸로 좀 많이 봤던 것 같고요. 일단 뭐 주가는 뭐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거의 보합 정도 마무리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좀 일부 오른 종목들 보면은 이제 애플도 살짝 올랐다가 좀 많이 다시 보합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애플은 지금 그 AI 쪽에서 약간 밀려 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뭐 손을 잡는 모습이 나오는데 누구랑 손잡나 봤더니 이제 구글 쪽, 그다음에 오픈 AI 뭐 이런 쪽하고 손을 잔다는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된 건 아닙니다. 6월 달에 그 애플 개발자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마 무언가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발표가 되진 않을 거라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썰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네네. 여튼 현재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번 지켜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개별 기업들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튼 지금 뭐 약간 늦고 있기 때문에 뭐 좀 늦은 이제 기업들 간에 손을 잡는 거는 뭐 비교적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될 것 같고 일부 이제 구글 쪽 주가만 좀 어제는 강하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도 좀 모처럼 많이 주가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한 6% 정도 올랐는데 지금 북미 유럽 쪽에서 주력 제품인 모델 Y 가격을 한 $1,000 정도 이제 올린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들이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어제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나 전기차 쪽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뭐 일부 이제 리튬 관련된 것들 좀 가격이 올랐다 이런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고 최근에 추세를 보시면 쭉 오름세입니다. 뭐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 보이는데 어떤 테슬라 좀 주가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리비안도 일부 좀 주가가 강한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차 전지 쪽은 비교적 강했던 것 같고 펩시코 이제 코카콜라의 경쟁사지 않습니까? 네. 펩시코 같은 경우에는 그 모건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동일 비중에서 이제 시장 비중 상에 비중 확대가 되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좀 주가 한 4% 정도 오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 전반적으로 분위기 굉장히 좋았고 개별 이제 그 종목별로도 좀 이슈가 있는 쪽에서 좀 강하게 시세가 나왔던 게 어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젠슨 황 지금 뭐 우리 이 대표께서도 구체적으로 다 파악하기엔 좀 바로 좀 전에 그거라서 젠슨 황이 이렇게 소개하는 우리가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 이게 과연
뭔가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어떤 폭발력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 어떤 혁신이보다는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발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된 제품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 나오는. 지금 뭐 엔비디아가 계속 이 AI 시장에서 약간 주도주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더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주가가 뭐 최근에 뭐 올해도 엄청 올랐지만 앞으로 이제 더 오르기 위한 일부 이제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결국 새로운 제품이 되는 것들이고 저 새로운 제품들이 결국에 시장에서 많이 이제 팔리고 이제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겠냐 이거에 초점을 두는 거죠. 지금 뭐 주가가 뭐 비싸다, 뭐 싸다 뭐 논란이 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기업들은 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증명해 나가면서 시장 가치와의 어떤 괴리를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제 부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엔비디아 저 신제품들 아마 관심도가 있는 것 같고 이번에 대면으로 저게 이벤트 하는 게 5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오랜만에 또 이렇게 대면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장에서 지금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후발주자도 등장하는데 결국에는 저 AI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진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당분간 엔비디아는 좀 많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엔비디아의 신제품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화두가 될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뭐 곧 폰 한번 이제 바꿀 때가 되어 갑니다만 저 갤럭시 최신형 쓰는 저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와 이런 것도 돼요 이러면서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사진으로 찍으니까 한 페이지에 있는 그냥 영문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타나고 이런 네. 등등의 사실 우리는 이미 삼성전자 폰에는 벌써 AI 다 장착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온디바이스 AI 그 네. 관련주도 그렇고 그러면 그 정도도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애플은 아직 애플은 삼성? 탑재를 하지 않았죠. 아직 하지 않았다. 네네네.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 거 이제 탑재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네. 삼성이 일단은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폰은 최초로 내놓은 거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지금 반응이 좋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1월달에 이제 제품들 공개하면서 지금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실제로 1분기 실적이 곧 이제 다다음 주 4월 초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실적으로도 확인될 것 같은데 결국 S24 요 제품이 이제 얼마나 많이 팔렸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인 거고 이게 결국 시장에서 이제 인기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것 같고요. 지금 온디바이스 AI는 단순히 이제 이 스마트폰에만 탑재가 되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일상으로 이제 쓰는 가전 제품들 예를 들면 냉장고 같은 거 이런 데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이제 확대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접촉을 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먼저 적용을 시켰던 거고 네. 삼성이 먼저 했고 이제 애플 아마 중국 업체들이 애플보다 먼저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할 것 같아요. 중국 업체들은 빠르면 한 5월, 6월 달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애플보다도 먼저 탑재를 시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온디바이스 AI를 비롯한 이런 것들이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은 또 일반화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 엔비디아 GTC 관련주가 지금 SK 하이닉스와 관련해서는 저런 종목들이 또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결국 거예요 지금? 저희는 뭐 관련주를 늘 찾잖아요. 예. 결국 돌아 결국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되는 거고요. 엔비디아 하면 늘 따라온 단어가 HBM 네네. 이런 새로운 그 뭐 새로운 건 아니지만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그 디램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디램의 한 종류인데 능력이 더 훨씬 뛰어난 거죠. 이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많이 필요할 거고 이미 뭐 하이닉스는 올해 뭐 생산할 물량을 다 엔비디아에 팔았다고 한 저는 거. 저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SK 하이닉스 옆에 넥스틴 인텍 플러스 하나마이크론이 있어서 저게 네네네네. 같은 관련주로 묶이는 거고 네네네. 삼성하고는 엮여 있는 종목이 SK홀딩스 한미반도체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냐면 결국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 HBM을 만들어서 네. 엔비디아든 AMD든 이제 공급해 줘야 되는 것들이고 지금 SK하이닉스는 그 팹, 그 공장을 더 좀 늘려야 되는 이제 단계에 네. 있는 건데 지금 그 부지나 이런 것들의 공간, 스페이스가 지금 마땅치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율 개선 쪽에 좀 더 포커싱을 두고 투자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넥스틴이나 인텍 플러스와 같은 검사 장비 수요가 올해 좀 많을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고요. 생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후공정 외주 물량 확대가 이제 이슈가 있을 건데 결국 국내에서 패키징, 그러니까 반도체 후공정에서 1위를 하고 있는 하나마이크론이 계속적으로 수혜를 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어제도 하나마이크론이 일부 또 뉴스가 나왔거든요. 장 끝나고 나서 네네. 그러니까 시간에서 한 5% 정도 올랐습니다. 나온 게 뭐냐면 결국 이제 최근에
주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 이런저런 사업적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나마이크론이 지금 SK 하이닉스와 하는 데서 그다음에 후공정 쪽에서 뭔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전달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일단은 주목이 된 거고 삼성 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삼성은 일단 투자가 이제 확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는 이제 전공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가 이루어질 거니까 관련된 장비 업체 돌아도 다시 어디냐면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한미반도체가 지금 하이닉스 쪽에서는 수주를 많이 받고 있는데 다시 이제 고객사를 늘려야 될 이슈가 있거든요. 결국엔 삼성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장비를 또 납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어도 또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나 여건이 뭐가 있을까 봤을 때는 결국 고객사 다변화인데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한다 이런 공급 제약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면은 주가는 또 반응을 할 수 있겠죠. 한미반도체 최근에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네요. 네, 지금은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사실은 계산해서는 이미 증권사 제시하는 목표주가 다 넘어섰는데 네네. 아직도 이제 높은 가격대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저렇게 올랐는데도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 건지.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 삼성 쪽에 이제 투자 이런 것들이 올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증시가 미국이나 우리 또 뭐 일본의 니케이나 우리도 그렇고 강하니까 별로 이제 언급은 안 됩니다만 사실 최근 들어서 달러 강세나 이제 미국채 우리도 국내 채권 금리도 그렇고 금리 오름세나 유가만 하더라도 어제 또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예. 자, 뭐 그리고 뭐 비철금속 가격도 오르고 최근에 있고, 원자재 가격도 원자재 많이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요. 오르고.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장이 빠지면 이런 게 막 시황이 언급되겠죠. 또 인플레가 다시 또 고개를 그렇죠, 들까봐. 예. 근데 시장 뭐 지수가 이렇게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니 이런 변수들은 이렇게 이제 묻혀버리는데 어떻게 이 대표께서도 요즘 이런 재료를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뭐 그냥 지금은 무시해도 될 만큼 시장이 강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저는 일단은 시장은 좀 강한데 경계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경계는 하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3월 그러니까 2월달 시장이 우리나라 좀 강했을 네. 때 3월달 제가 이제 예상했던 것들은 약간 소폭 하향 횡보 정도 생각했는데 되려 지금 2,700도 한번 살짝 예. 넘었다가 다시 좀 내려오긴 했어도 여전히 지금 추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시장은 훨씬 더 좀 강하다라고 보는 것들이고요. 방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유가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예. 70불대 한동안 머물다가 어느새 지금 80불대 왔는데 예. 별로 보면 언급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부 지난주에 뭐 SO 이런 기업들이 좀 올라오면서 주가 반응은 있었지만 실제로 이 유가가 이렇게 올라온 것만큼 또 분명히 물가를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도 시장은 그걸 거의 무시하다시피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교적 좀 강한 흐름이 지금 연출은 되고 있는 건 맞고 이에 따라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시장은 분명히 경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유가뿐만 아니라 최근에 저희가 또 다뤄봤었던 뭐 코코아도 마찬가지고 뭐 우라늄 지금 구리 가격 다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이번 주 이제 주요국 통화 정책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17년 만에 이제 좀 금리를 인상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 미 연준도 지금 금리나 기대감은 좀 많이 물 건너간 많이 상황이고 이제 그렇죠. 이러면 예. 그동안 이제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성장주들이 계속해서 좀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져요. 이게 좀 물론 PR로 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 땐 또 이런 이슈들이 또 약간 조정 그런 빌미를 좀 제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예. 제가 올해 시장을 이제 바라봤을 때 시장이 이제 하방 이제 압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결국 금리라고 보는 건데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를 좀 빨리 내리길 많이 내리길 기대했던 건데 지금 이 분위기 지금 봐서는 지금 6월달 금리 인상 어떤 가능성도 지금 보니까 확률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점점. 네네. 그러니까 계속 뭔가 기대치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번 주죠,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건데 결국 이제 점도표 수정도 있을 거고 작년만 하더라도 금리를 한 올해 한 3번 정도 내릴 수 있다라고 이제 조정됐었는데 지금 이번에 또 수정되면 한 2번으로 낮춰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이제 횟수가 좀 줄어드는 거고 결국 이런 것들은 다시 이제 금리 결국에는 이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되는 것들을 의미하거나 좀 소폭 그러니까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속도가 좀 더디기 때문에 분명히 실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마 좀 시장에서 기대한 것들이 아닌 다른 뭐 발언들이라든지 이벤트가 나올 경우에는 분명히 증시의 출렁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 뭐 3월 달뿐만 아니고 뭐 5월 달, 6월 달 계속 있을 겁니다. 금리와 관련돼서. 그리고 뭐 계속 CPI 뭐 그다음에 고용 보고서 이런 것도 나올 때마다 금리와 연관되어 있는 이벤트가 나올 때마다 증시는 좀 하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우리가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니온 계좌 같으면은 거의 뭐 뭔가 나름대로 BOJ 내에 소스가 있어서 보도를 했겠습니다만 지금 마이너스 0.1%짜리 그 기준금리에서 이제 마이너스 벗어날 것 같고 YCC도 거의 폐기 수순을 밟고 예. 이런 식으로까지 보도가 나왔는데도 어제 일본 증시 날아가고 2%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엔화도 그렇게 뭐 제1감은 엔화 강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 하는 거 보면은 이게 또 은근히 또 이거 다들 BOJ, FMC 뭐 대만도 해요. 뭐 저기 호주도 해요. 오늘 또 호주도 아마 그거 할 걸요. 네네. 호주도 호주는 이미 결론 난 것 같은데. 자, 이런 와중에 그냥 통화정책회의는 말만 무성했지 그냥 이래 끝나는 거 아닌가 싶고 차라리 저기 아까 일정표 나온 것 중에 그린 수소 심포지엄 저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대표님? 아, 저거는 지방에서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하는 국내 겁니다. 행사예요? 네네, 국내 행사입니다. 국내 저거는 행사. 이제 예. 국내에서 열리는 행사이고요. 예. 지금 뭐 매크로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있고 글로벌적인 이벤트들이 몇 개 있기는 한데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산업별 이슈도 좀 있거든요. 산업별 이슈. 그래서 예. 산업별 이슈를 제가 예. 몇 개 정리한 건데 3월 22일 날 일단 원전 관련된 이슈가 있거든요. 원전. 이거는 이제 산업부 2차관이 주재하는 회의인데 네.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관련된 회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전 관련된 정책이 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증시 또 원전 관련된 기업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체크해드린 거고 그린 수소 심포지엄은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열립니다. 이거는 국내에서 열리는데 아마 서울에서 열리는 큰 행사는 아닌 것 같고 지방 쪽 울산 쪽에서 아마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3월 19일에는 2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산업별 이슈가 좀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개별 섹터나 종목들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체크해드리려고 일정을 좀 정리해드린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좀 눈에 띄는 섹터라든지 종목 있으셨나요? 보니까 제가 보기엔 뭐 바이오주하고 조선주가 또 굉장히 좋았는데. 네, 예. 바이오주 좋았고 조선 좋았는데요. 일단 바이오주, 조선주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미국과 지금 중국의 어떤 분쟁 이슈 속에서 계속적으로 국내 업체들이 뭔가 뭐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조선주요. 네, 예. 근데 실제로 뭐 조선 관련돼서는 수혜가 이제 없다는 쪽이 더 의견이 강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실제로. 기대감인 거예요. 네네네. 근데 시장에서는 있다 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거니까 지금은 뭔가 팩트보다는 그냥 어떤 기대치만 갖고 올랐으니까 저는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바이오 쪽은 이제 그 생물보안법인가는 미국 쪽의 상원 통과 이슈가 지난 11월에 있었는데 네네.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오름세를 보이는데 바이오 쪽 특히 CMO 쪽은 저거는 수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건 저도 2주 전쯤에 그 바이넥스라는 기업을 소개를 드렸잖아요. 예. CMO 네. 업체. 네. 뭐냐면은 이 CMO 업체들은 바이오테크 업체들하고 계속적으로 근거리에서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 공장이 어디 위치하고 있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중소 이제 CMO 업체 중에 아시아권에 공장을 두고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라고 해요.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국에 있는 팹을 많이 썼던 건데 이걸 이제 못 쓰게 된다 그러면은 그 이제 거기를 이용했던 일부 바이오테크 업체들이 한국의 업체들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뭐 바이넥스 뭐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올랐던 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일부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찾아갈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소품종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특정 글로벌 빅파마들의 약을 많이 만드는 걸 특화된 네. 기업이죠. 그러니까 네. 소수 몇몇 이제 거래처와 함께 약을 만드는 건데 중소 이제 CMO 쪽은 상황이 좀 달라요. 여기는 다품종을 소량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임상을 하기 위해서 약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상에 이럴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때 이런 CMO 업체를 찾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이런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쪽은 일부 좀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여기가 이쪽 섹터가 좀 올라간다 그런 것도 나름대로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알테오젠이 장중에 또 신고가를 경신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테오젠은 여튼 좀 올라가다가 다시 좀 약간 쉬는 듯한 모습은 예. 나오긴 최근에 했는데 외국인들이 알테오젠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알테오젠 사는 거는 일단은 그 지난번에 머크와의 계약 변경 이슈가 뭐 일부 예. 이슈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단발성인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MSCI 편입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편입 이슈가 있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들의 이제 유입 기대감으로 지금 일부 오르는 것 같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 FDA 승인에서 딱 끝나주면 좋은데 보통 보면 FDA 승인 기대로 오르잖아요. 기대로 맞습니다. 오르다가 FDA 승인은 막판에 뭐 실패했다든지 보류된다든지 네. 뭐 이런 식이 많은데 국내에서 그러면은 진짜 저 FDA 승인까지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 실적 측면에서나 그야말로 헐헐 날랐다 싶은 케이스가 있나요? 바이오 우리나라 있죠. 예. 뭐 대표적인 게 셀트리온 같은. 셀트리온 네, 같은 물론 경우. 이제 바이오 시밀러이긴 해도 시밀러이긴 해도 그래도 이제 FDA 지금 어제도 의약품 하나 좀 나왔다라고 하면서 시품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일본 주가가 좀 반응이 나왔고 셀트리온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성과를 냈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이제 어떤 좋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올해도 좀 몇 건의 지금 통과 이슈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가 볼 때 뭐 합병 이슈도 분명히 있지만 추가적으로 그 펀더멘털 측면에서 오를 만한 요인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네. 기업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다른 쪽의 종목들이나 다른 쪽 섹터의 그 종목들이 워낙에 많이 올라서 셀트리온이 되려 많이 싸 보이는 그런 느낌 사실 있습니다. 네. 예전에 셀트리온이 워낙에 높은 밸류를 받다 보니까 나올러 가던 그 시절에는 그래서 셀트리온 주가 너무 비싸다 그랬지만 네. 되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주가는 좀 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도 나오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셀트리온은 지금 일부 올라가는 것들 그다음 지금 가격이 10만 원대 후반인데요. 여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좀 올라가 주는 게 좋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런 기업들이 좀 일부 좀 상승할 때는 나름 제 입장에서는 또 합당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시장에는 좀 합리적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은우 알죠? 차은우 알죠? 네, 저도 이제 그 기사하고 그 작가님 보내주신 차은우 내용을 알죠?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네. 제 이제 속으로 드는 생각은요, 너무 끼워 맞췄다는 이제 그 느낌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왜냐면 차은우 알조가 뭐- 잠깐 차은우 알조가 뭔데요? 그러니까- 차은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은행주, 은행. 우주산업 그리고 알이 알테오젠, 알테오젠입니다. 조선주 이게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산 종목하고 섹터 좀 그러니까 껴맞추기는 한 그 거죠. 말을 누가 만들었는데요? 저도 모르죠. 일부 뭐 기자님이 이걸 이제 네. 기사로 달 때 요새 잘 가는 섹터를 이제 종목들하고 해서 저렇게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앞글자 한번 따서 만들었다고 하시는데요. 예전에 보면 뭐 차화정, 정화조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뭐 네, 태조 네. 이방원 하듯이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일부 약자로 만들었는데요. 차은우 알죠? 차는 자동차고 네네네. 네네. 그 자은우도 아니고 차은우, 그렇죠. 은행주. 은행주, 우주항공 네. 그리고 조는 조선은 알겠고 알이 뭐라고요? 알테오젠. 알테오젠입니다. 종목입니다. 알테오젠. 나머지는 다 업종인데 왜 알테오젠만 종목이야? 그래서 제가 예, 좀 아까 속마음상 끼워 끼워 맞춘 맞추는 거다. 느낌이 있다고 한 게 네. 저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요새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좀 핫한 종목이나 섹터라는 거죠. 외국인이 많이 사서. 예. 저는 뭐 차은우는 잘 모르고 이정민은 알죠. 예. 근데 이정민으로 뭐 만들 수 없나? 2차 전지, 정, 그래서 제가 이제 정유, 네. 민, 뭐 없나? 그만해요. 그만해요? 네, 그만하세요. 그 아니 근데 조선은 저기 이재모 대표님 저게 실적이라는 게 빤하게 이렇게 분석되는 업종 아닙니까? 그렇죠. 수주 상황 뭐 공시될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주들이 그 지난 22년도, 23년도, 21, 22, 23 요때 네. 수주를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그 당시 나왔던 게 뭐냐면은 거의 뭐 한 4년치, 5년치 일감은 다 받아놨다. 그래서 이제 실적을 내는데 문제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22년도에도 사실은 이 조선주들이 흑자 전환한다라고 했지만 네. 그 당시에는 원자재가 너무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적잘라시 기록했었는데 23년도에는 그래도 다행히 이제 턴어라운드 시켰지 않습니까? 네. 아마 요 기조가 올해 이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도처럼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 좀 주가 많이 가는데 이런 기대치가 사실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주가 최근에 올라가는 건 몇몇의 이제 계약건도 있었긴 해도 뭐 미중 어떤 분쟁 이슈가 저는 좀 더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당분간 이제 조선주가 일부 올랐다 하더라도 순환매 관점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다시 좀 주가가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저쪽은 올라갔을 때 따라붙는 것들은 좀 위험하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는 편인 거고 대체로 조선주들은 올해도 실적은 아마 예. 무난하게 좀 잘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 섹터는 실적에 대해서는 뭔가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저기 이 대표님 그 금요일 저항 갖다가 잠시 한번 좀 복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옵션 만기일 다음 날 말이에요. 지난 주말 외국인들 현선물할 것 없이 진짜 패대기를 쳤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이제 단발성이었고 근데 꼭 이렇게 옵션 만기일 날 다음에 그렇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뭐 위든 아래든 확 한번 잡아 당기거나 훅 밀어버리는 경우는 왕왕 있었으니까 뭐 새로운 건 아닌데 그날 이렇게 유난히 많이 빠졌던 게 왜 그동안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저 PBR주 뭐 이런 쪽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지수 관련주들이 빠졌다 싶은 그런 정도였는데 자 그동안에 그 밸류 프로그램으로 쭉 한번 랠리 나왔던 쪽에서 지금은 잠시 이제 주춤거리고 쉬는 양상인데 요 향후 흐름을 갖다가 대충 뭐 어떻게들 보세요?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은 네. 저는 지난 그 2월달 정책 발표 이후에 예. 기대감을 올랐던 쪽에서 약간 좀 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쉬진 않았던 것 많이 같아요. 갔죠. 주가가 예. 조정이 안 나고 약간 네. 이렇게 옆으로 행보를 했던 것 같고요. 그 이야기들은 또 뭘 내포할까 생각해 봤을 때는 한 단계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흐름을 만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도 일부 뭐 종목도 제가 뭐 다 뒤져본 건 아니지만 뭐 결국 정부 정책이 이제 원하는 것들은 이제 주주 환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 근거에 있어서 저 PBR 자산 많은 종목들이 이제 부과받았던 거고 자사주 소각 이런 거 배당에 대한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뉴스가 조금씩 종목별로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율성이긴 하더라도 지금 각 기업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품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저도 예전에 한 8년 전쯤 들은 얘기지만 그 주주를 얼마나 위하느냐에 따라서 매수하냐 매도 안 하냐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우리는 입장에서는 배당 뭐 1% 갖고 투자하느냐 마냐 이걸 따지냐고 묻는데 이 외국인들은 배당 1%로도 수급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들은 지금 결국 자산 많은 기업들, 배당을 지금 많이 주는 기업들, 예.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뭔가 주가의 그 희석화를 줄일 수 있는 기업들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지금 분명 우리나라 증시를 봤을 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 그런 걸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될 것들은 뭐냐면은 대형주를 우리 지금까지 많이 봤지 않습니까? 대형주 단에서. 근데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굉장히 우량주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시면은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소각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있을 것 같고 배당을 늘리라는 이슈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지를 체크를 좀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는요. 우리가 주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명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최근에 이제 주총 시즌이 왔습니까? 주총에 가셔가지고 그런 것들 요구하는 것도 저는 투자자로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좀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가 좀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688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0.5%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890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호가에서는 좀 보합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가 1.7%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6만 1,5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2.58%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41만 8,000원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도 상승세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1.28%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87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0.6%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4만 1,000원이고 기아도 2.8%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2만 4,400원. 셀트리온 0.4%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 18만 3,300원이죠. 포스코홀딩스 강보합 예상되고요. LG화학이 0.57% 상승할 걸로 보이면서 예상 체결가는 44만 2,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어제 4% 이상 강세를 보여줬고 오늘 추가적으로 0.7%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7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요. 에코프로도 0.8%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최고가 62만 원이죠. 알테오젠 역시 어제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한 상황이고 오늘 알테오젠 지금 호가로는 보합이 예상되고요. HLB는 7%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최고가는 93,2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HPSP 지금 호가에서는 이제 보합이 예상됩니다. 셀트리온제약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최고가는 11만 900원. 엔캠이 1.3%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호가 23만 4천 원이죠. 리노공업이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최고가 25만 3천 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3%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예상 최고가는 18만 2,400원. 신성 델타테크 6% 강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0만 8,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시장 자체는 좀 보합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역시나 섹터, 종목에 집중되는 장세가 예상되네요. 네, 그러네요. 네. 예. 그야말로 퐁당퐁당인데다가 네. 미국장 보고 오늘 이렇게 되겠거니라고 쉽사리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장소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21선이 탄탄한데 21선만 오면은 아래 꼬리 달리면서 일봉이 예.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하는 양상이고 요즘 또 미국장 재밌는 거는 이 시간대 다들 확인하시는 미국의 시간외 지수 흐름 네네. 보면은 늘 약할 때가 많거든요. 예. 그렇다고 급락은 아니지만 네네. 근데 그게 본장만 가면 또 올라가요. 아, 그것도 신기하고. 예. 그러니 지금 이렇게 국내 증시도 호가하고 장중 흐름 또 장중 흐름 또 다르잖아요. 예. 다르기도 하고. 예. 이래저래 11시 반 BOJ 결정 나오는데 오늘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시장이 완전히 그냥 그 정도는 다 짐작했고 다 이렇게 녹아들었어라고 예. 하려는지 뭔가 이렇게 쇼킹한 뭐가 나오려는지 오늘은 그거 한번 지켜보는 게 그나마 또 점심 식사하시기 전에 확인하셔야 할 사안 마음 같습니다. 편하게. 예.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이재무 대표께서 차은우 알조에 별로 감흥이 없으신 거 보니까 차은우 씨를 잘 모르시는구나. 저도 차은우 잘 아세요. 알죠. 예, 얼굴 천재로 잘 알고 있어요. 얼굴 천재. 요새 얼굴 그 천재. 드라마 핫하게 지금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얼굴 천재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잘 아는 거죠. 네. 잘 아시는 거네요. 예. 요즘 사실 시장 자체는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보니까 종목이라든지 섹터를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전기 전선 관련주들도 글쎄, 막 많이 올라가고, 뛰네요. 예, 네. 또 방위산업 관련주도 많이 올라가고 아니면은 저희가 바이오는 또 얘기를 해봤고 어떤 것들도 있을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예.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그 3월달 시장은 아마 테마가 좀 강할 테마, 거라고 말씀을 예. 분명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2월달처럼 쭉쭉쭉 오르는 분위기 분명히 아닐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하루하루 주간 단위로 이제 테마가 좀 강할 거기 때문에 그런 데 흐름이 나올 거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시간에서 오른 종목들을 제가 어제 봤는데 뭔가 섹터로 구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개별 주별로 움직이는 건데 오늘도 일부 지금 신혼 델타테크는 최근에 초전도체 초전도체로 관련주. 지금 이거 진위업을 다 떠나가지고 예. 계속 등락이 반복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장이 이제 오를 것 같지 않은 날은 테마가 좀 더 강하게 작용하는데 오늘 일단 시장 지수 봤을 때 움직임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수급이 또 오른쪽에 몰리는데 오늘 보니까 신혼 델타테크 이런 종목들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 같군요. 하나마이크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하나마이크론. 네네. 이거는 이제 제가 몇 차례 그 소개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소개드렸냐면은 그 HBM으로 최근에 이제 장비주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아마 그 뒷단에 있는 패키징이나 부품이나 소재 업체들도 곧 따라갈 거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을 봐야 된다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어제도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제 이제 기술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HBM 등 여러 칩을 수평으로 연결하는 2.5D 패키징을 개발해서 사업 기회를 포착할 거다. 이렇게 또 대표회사가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결국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이제 21년도에 그 하나마이크론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네. 전공정은 SK하이닉스가 하는 거고요. 후공정 이제 물량이 생기는 것들은 하나마이크론한테 밀어주겠다 이런 계약을 사실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 생산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후공정 패키징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 담당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기대치가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약간 주춤했었죠. 그래서 일부 어제 좀 이런 대표이사의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주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튼 개별 종목의 뉴스 이 플로어를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섹터는 분간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언급드린 것 같아요. 그 주간 단위거나 또는 2주 단위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벤트가 뭐가 있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네네. 그러면 그쪽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는데 제가 이번 주 만약에 산다 그러면 다음 주에 로봇 이슈가 있거든요. 다음 주에 산업 자동화 이제 그 전시회가 있어요. 예. 여기에서 많은 기업들이 참가하게 되고 각 기업들이 제품을 이제 공개하면서 뉴스 보도자료를 다 준비합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 즈음에서 내놓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HTS에 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가 반응이 나오니까. 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것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부 이제 로봇주들도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약한 건 아닙니다. 서서히 오르는 느낌이 살짝 있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로봇주도 지금 담아두면은 다음 주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니까 오르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시장이 되게 단순하거든요. 네. 오르지 않을까 하는데 오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오를 경우에는 또 트레이딩성으로는 충분히 수익 실현 기회들이 있는 거니까 한 번씩 그런 어떤 트레이딩도 한번 해보는 것도 이제 권해드리고 싶고요. 뭐 그게 아니라면요, 저처럼 그냥 좀 좋은 기업을 계속 발굴한 다음에 사둔 상태에서 추세를 타기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런 이제 전략이 지금 필요하니까 종목을 이제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저 LS자 들어가는 종목들이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 가고 뭐 이게 뭔가 전기 전선 쪽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것 그런가요? 같아요. 예. 머티리얼즈는 제외하고 나머지 LS나 LS 일렉트릭 할 것 없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LS 전선 자체는 아직 비상장이죠. 비상장입니다. 거기는 네. 그러면 LS 전선을 갖다가 유망하게 보고 살려면 뭘 사야 되는 거예요? LS 전선 이제 밑에 LS 에코 에너지 저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저런 기업들이 이제 전선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LS 에코 에너지는 그 베트남 쪽에서 이제 합니다. 베트남, 미얀마 그래요? 이런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기업 사실 인수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력 설비 관련돼서 전선 사업들을 하는데 이제 LS 전선이 이제 LS 에코 에너지를 이렇게 지배하는 형태 이런 사업을 하고 그래요? 있어서 사실 네. LS 에코 에너지가 요거는 그럼 개장하고 조금 네네. 더 자세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3월 19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죠. 뭐 지금 잠시 후면 또 일본 BOJ 금융정책회의 그 결과가 나오게 되고 17년 만에 과연 BOJ가 또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나게 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미 연준 FOMC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점도표를 통해서 올해 몇 차례 금리 인하가 될지 가능성도 또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개별적인 섹터 쪽에서는 엔비디아, GTC, AI 관련주들, 기술주들의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겠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46% 하락합니다. 2,673포인트고요. 코스닥 약보합이죠. 89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6%, 0.8% 하락 중입니다. 72,2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2% 약세입니다. 166,6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7% 올라갑니다. 415,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이네요. 857,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소폭 떨어집니다. 24만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 좀 전에 확인해 보셨고 현대차가 지금 보합입니다. 242,500원이고요. 기아가 지금 3.6% 약세입니다. 123,400원. 그리고 셀트리온이 지금 강보합이죠. 182,7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보합입니다. 삼성 SDI가 1.9% 상승하면서 45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아가 조금 거래량이 실리면서 낙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7% 올라갑니다. 27만 원이고요. 2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집니다. 에코프로도 0.3% 상승 61만 7천 원이고요. HLB는 1.7% 떨어집니다. 99,200원. 알테오젠이 1% 약세 199만 9,800원. 셀트리온제약은 지금 보합권이죠. 109,900원이고요.
HPSP가 1.3% 떨어집니다. 52,300원이고 엔캠이 0.6% 하락하네요. 229,500원. 리노공업이 2.7% 약세입니다. 247,0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5% 상승합니다. 182,700원. 신성 델타테크가 5.78% 강세 10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또 상승을 보여주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시장 대비로도 견조하게 강세를 보여주는데 앞서 보셨다시피 신성 델타테크가 5% 이상 올라가고요. 덕성 15% 넘게 급등합니다. 지금 현재 9,220원 그리고 서남도 4.7% 강세 5,980원이고요. 파워로직스도 1.8% 올라갑니다. 9,600원. CCS도 2.8% 상승 5,410원이고요. 모비스, 고려제강, 아센디오도 각각 1% 안팎으로 좀 강세를 보여줍니다.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 흐름 굉장히 좋고요.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좀 흐름이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5% 이상 올라갑니다.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도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인데 지난주 초에 좀 강세를 보여줬다가 후반 들어서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고 오늘 재차 다시 한번 5% 두산 에너빌리티 강세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기술, 우진도 지금 4%에서 3% 강세를 보여줍니다. 우리기술은 4.6% 상승 중이고요. 한전기술도 2.6% 올라갑니다. 우진도 3.89% 상승, 에너토크도 5% 강세로 6,9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들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2차 전지 사실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 쪽 차익 실현 물량들이 또 다시 한번 2차 전지 쪽으로 좀 수급이 옮겨가는 듯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내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머티, LNF, 포스코퓨처엠 일제히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 뭐 VT, 자이글, 탑머티럴 이런 종목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흐름 좋네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올라가긴 합니다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음봉으로 전환이 됐어요. 좀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삽니다. 1,842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89억 원, 1,073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지금 홀로 순매수인데요. 863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94억 원, 149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좀 체크해 볼게요.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자, 오늘 달러 환율 많이 올라가네요. 3원 30전 상승한 1,337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외환시장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네요. 1,300. 그런데 참 이 지수 흐름을 보면서 지금 정명희께서 두루두루 짚어주셨지만 여전히 지금 이 와중에 네. 오르는 쪽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대형주 위주로 갖고 계신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것이 체질적으로 안 맞으시거나 그런 투자 스타일을 안 갖고 계신 우리 소위 우량주에 이렇게 장기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우리 지수 흐름 보면은. 그리고 그 주가 흐름도 보자면은 거기다가 하루 만에 약간 이렇게 차트가 또 변하네요. 이동평균선들이 5일선하고 21선 같은 단기 이동평균선은 그동안 우상향에서 이렇게 꺾여버립니다. 네. 살짝 이렇게 그래서 지금 지수만 봐서는 조금 장이 그렇게 힘이 없고 수급 측면에서도 결국 외국인들이 사는 날 그거 하고 예를 들어 오늘 같이 이렇게 해서 개인만 사는 흐름이 됐는데 내일 네. 이제 또 반등이 나오면서 짧게 더 대응한다면은 개인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요즘 개인들은 답답해요. 시장 떨어질 때 많이 좀 많이 사고 사요. 예 그리고 짧게 대응하시더라고요. 예. 그거는 많이 달라졌어요. 보니까 우리 개인들의 대부분이 뭐 일종의 학습 효과이기도 한데 네. 뭘 오래 들고 가서 뭘 하는 게 아니고 기회 주면은 빨리빨리 차익 실현하면서 또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더라서 환율은 은근히 신경 쓰이네요. 이러다가 그러니까요. 1,340은 또 올라가나 싶기도 한데 네.
아까 하던 말씀 마저 하시죠. 아, 그 LS 예, 그룹주. 예, 예. 그쪽은 그렇다 치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 요새 저기 한 며칠 그 위메이드 형제들이 왜 그렇게 출렁거립니까? 위메이드하고 위메이드 맥스 같은 거. 그 나이트 글로 재료가 그런가요? 있었나요? 일단 이메일의 본업이 이제 게임인데 예. 게임이 지금 이제 출시가 된 이후에 네. 이제 좀 약간 흥행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흥행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강하게 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네. 지난주 에 주가가 이제 일부도 금요일인데 이제 급락을 좀 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지난 10년간 위메이드 이끌었던 장영국 대표이사가 이제 물러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대표이사 10년 만에 취임을 했는데 이제 봤더니 사실은 그 최대 주주입니다. 창업자이고요. 그러다 네. 근데 보니까 그날은 엄청 떨어졌어요. 네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장영국 대표가 그 동안에 그 위메이드 그다음에 위믹스 이런 이제 위메이드 그룹을 이끌면서 굉장히 이제 표현으로 많이 등장했었거든요.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영국 대표이사가 물러난다 소식 때문에 일부 좀 주가가 약간 출렁였던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지금 새롭게 취임한 대표이사는 있고 장영국 기존 대표이사는 이제 부회장으로 이렇게 남는다라고 합니다. 같이 경영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떠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저 위메이드는 결국 게임주가 아니고 이제 위믹스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적으로는 본업의 이슈가 좀 있었고 이제 대표이사 어떤 변경권 이슈가 지금 일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은근히 오래 가네요. 저쪽은 혹시 뭐 이 대표님 뭐 관련해서 들은 얘기가 있으십니까? 저도 전혀 없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진위 여부 이제 그 학계에서는 이제 계속 논란이지만 네. 개인적으로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사실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결국 저거 기술이 좋고 이제 안 좋고 다 떠나서 언제 상용화될 수 있냐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거죠. 결국에는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저 어떤 기술이나 제품이 돈이 될 것인가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 결국엔 내가 투자했을 예, 때 예.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연구원분들이나 이 학계에 계신 분들은 기술 어떤 자존심 싸움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희하고는 좀 약간 별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 뭐 오르고 내리고 투자자분들은 아마 그런 것들만 그냥 판단하셔가지고 각자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가지고 그냥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쪽은 아무래도 매매가 빠르신 분들 계속적으로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만 좀 같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 주에 어디 다녀오셨나요? 제가 다녀온 기업이 이제 반도체 장비 기업 중에 유니셈이라고 하는 유니셈. 기업에 다녀왔습니다. 결국 유니셈은 이제 어떤 기업이냐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소위 말하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와 이제 거래했던 기업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최근에 그 반도체 장비주들 잘 보시면은 HBM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연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네. 동사의 메인 장비가 저 스크러버라고 하는 장비인데 저 스크러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 생산 공정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유해가스를 제거를 시켜주는 장치예요. 일종의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HBM 생산에 있어서도 저 스크러버 장비는 꼭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동사도 향후에 이제 관련해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 지금 많이 올라간 기업들은 신규로 매수하기 부담은 있지만 저점에 있는 기업들은 매수하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지금 관심 있게 우리가 보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 스크러버 장비 같은 경우에도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번 타입, 뭐 플라즈마, 히트 타입, 뭐 촉매 타입 이렇게 많이 부르긴 하는데 최근에는 요 환경 규제 때문에 번 타입보다는 히트나 뭐 촉매 타입 이렇게 조금 수요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변화가 일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 경쟁사가 어디냐면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놓고 보았을 때는 GST나 외국계산 CSK 이런 기업들이 경쟁사이고요. SK하이닉스를 고객사로 놓고 보았을 때는 영진이나 GMDS 에코 이런 기업들이 경쟁사가 됩니다. 그중에서 동사가 이제 삼성, 하이닉스 다 거래하는 뭐 유일의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름 스크러버 장비에서 국내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심 있게 볼 만한 장비가 칠러 장비인데요. 반도체가 미세화되면서 이 칠러 수요가 지금 칠러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좋은 효율의 반도체 제작을 위해서 웨이퍼를 미세화하여서 공정하는 것이 추세가 되고 있는데 반도체가 미세화되어 가면서 식각 공정에서 웨이퍼를 더 깊이 뚫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온도 대역에 더 미세한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미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장비가 바로 칠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챔버하고 이제 칠러가 1대1 매칭 구조가 되면서 들어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칠러 장비도 지금 최근에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칠러 쪽은 주요 경쟁사가 FST나 GST, 그다음에 비상장 기업 중에 테키스트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결국 전방 업체들의 투자 어떤 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전방 업체들의 투자 계획이 자사의 어떤 수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 업체들의 투자 계획을 여러분 살펴보실 필요 있겠는데 삼성전자가 올해 D램 쪽에서 24년도 연말까지 해서 90에서 100K 정도 증설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지금 D램 쪽은 24년도 연말까지 해서 20에서 30K 정도 증설이 예상이 되어 있고 마이크론도 지금 H뱅원에서 캐파 투자 지금 확정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결국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동사가 역시나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방 반도체 3사 투자와 함께 동사가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 장비는 디스플레이 장비에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중국의 BOE 이런 업체들이 최근에 다 8세대 OLED를 투자하겠다. 그래서 설비 투자를 하고 있고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동사 장비가 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실적은 매출액은 2,321억에 영업이익 173억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는 소폭 매출이 늘어서 한 2,400억, 영업이익은 240억 정도 나올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얼추 흐름 지금 시총이 얼마인데요? 지금 2,700억대 이 정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거래되고 있으니까 올해 한 240억 정도 벌면은 사실 영업이익 기준 PER은 10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 그래요? 최근에 뭐 HBM 연관 있는 장비주들은 워낙에 많이 올라가서 PER 40배, 50배 받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 유니셈은요 메인 공정 장비는 아니에요. 그 반도체 만드는 공정의 그 뒷단에서 유해가스를 이제 제거해주는 설비 쪽이기 때문에 2차단의 장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비교적 낮은 수준의 주가는 거래되고 있다. 이런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차트를 펼쳐보니까 99년에 상장한 회사니까 업력은 제법 됐구만요. 그런데 2015년 이후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네, 주가가. 이 종목도 굉장히 뭐랄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그런 전력을 갖고 있네요. 오히려 이 종목은 예, 트레이딩도 사실 트레이딩이지만 좀 가치주로 유명한 기업이기도 가치주로 합니다. 유명한 워낙에 한번 기다려볼 사실은- 만한 붙도록 네네네. 감아놓고 그 실적이 작년에 반도체 쪽이 안 좋은 기업도 굉장히 많아요. 적자에 네, 기록한 네. 기업도 많은데 이 기업은 작년에도 꺾였는데도 173억 흑자예요. 그러니까 실적은 아하.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 이면에는 유지보수 매출이 좀 많아요. 한 30% 가까이. 예. 그러니까 그런 건 굉장히 안정성 있는 매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정적인 실적 베이스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좀 볼만하고 결국 앞서 말씀드렸죠. 결론은 HBM 생산에도 이 장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잠잠할 뿐이지 그런 거 이제 밸류를 받게 되면은 가치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의견 드립니다. 네. 네. 오늘 들으신 기업 탐방과 관련해서 자세한 리포트는 카카오톡 채널 탐방맨 추가하시거나 크손 앱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또 시장 얘기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인터배터리 행사 다녀오신 것도 들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듣고 보내드려야 되네. 시간. 지난번에 간략하게 듣기는 했어요. 네네. 지난번에 네, 지난번 설명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가신다고 한 게 지난주 아닌가? 아니요, 벌써 그 2주 전에, 전입니다. 그 전에. 네. 세월이 빠르군요.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